그러면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시잖아요. 한 분 한 분이 아까 제가 그냥 일당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대전에서는 문화를 이끌어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서 메데리우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 여행을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음악을 듣지 않는 사람,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가치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인문학 포럼 회원 여러분들은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가치를 추구하고 열심히 사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더 빛나는 날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인문학 포럼 연구회 강의를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인문학 포럼 운영이사 이경숙입니다. 먼저 송주영 인문학 포럼 대표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프랑스에서 살롱문화라는 게 많은 인원이 참석하기보다는 그래도 소수 정예인원들이 참석을 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프랑스가 어떤 인문학의 어떤 본산으로 본국가로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아까 사회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아까 강사님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배워야 될 분들이 오실 것 같다고 그러시면서 걱정을 하시던데 어쨌든 이렇게 아까 얘기한 일당 100의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또 강의를 해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어떤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를 맡아줄 박찬인 교수님은 팜플렛을 소개를 했지만 활동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충대에서 40여 년간 근무를 했고 또 세계 아시아 학회 2009년에 100여 개 국가에서 1000여 명이 왔는데 그 조직 위원장을 맡아서 위원장을 맡아서 잘 운영을 했습니다. 또 인문학 재단 문화재단 이사장을 맡으시는 행정 경험도 쌓으셨고요. 또 최근에는 숲 걷기 운동이랄지 대전 둘레길 운동 이런 걸 해가면서 단순히 학문뿐만 아니고 실제 행정이나 이런 실생활에서 어떤 인문학을 좀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대전에 있다가 서울서 한 30년 살다가 다시 대전에 내려왔습니다만은 대전이 이제 과학도시라고는 하는데 그 과학 하나만 가지고는 뭔가 이렇게 좀 지속성이나 응집력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특히 이제 외국 도시까지 포함하면 대전이 그런 어떤 과학뿐만 아니고 그게 밑받침이 될 수 있는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끈적함이 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그래도 대전에 와보니까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박찬인 교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접근을 해서 이렇게 오늘 잘 오셨습니다. 박찬인 교수는 자기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됐는지 가끔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게 다 인연이니까요. 인연이니까 좋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강의 이제 창인데 제가 보기에 창이라는 건 저는 프레임이라고 생각은 언뜻 들었습니다. 하여튼 강의 잘 들어보고 또 강의 1시간 정도 듣고 또 공개적으로 잘 얘기 못했던 그런 질의응답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의 어떤 역량이랄지 또 이 1시간 반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한 20분 정도 오셨는데 끝나시고 팀쿡이라고 조금 가면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점심 식사하면서 또 술 한잔에 들어가면 또 그 다음 단계 레벨에 서로 질문들이 오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시간까지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송남석 회장님 오늘 점심 선약 있으시다고 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한국 유교 쪽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렇게 제일 간단히 인사말 끝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주영 대표님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이혜정 동구문화원 원장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고문화원 원장 이혜경 인사 올립니다. 저는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수많은 만남과 인연이 있는데 오늘 인문학 포럼 가게 된 여러분을 보니까 제가 제일 반갑고 남다른 기분입니다. 다 이렇게 얼굴도 다 익숙하신 분들이고 이런 좋은 자리에서 또 만날 수 있게 돼서 반갑고요. 세상은 전쟁으로 어지럽지만 대한민국의 봄은 여지없이 찾아왔습니다. 벚꽃은 바람에 다 흩날리고 이제 연산홍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 때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참 마이크만 들으면 웬일이야. 제가 법륜 스님의 말을 좋아하는 말이 많이 있는데 법륜 스님이 그런 말 하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제가 가끔 뭔가를 하는데 너무 힘들 때 내가 죽기 직전에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내가 그때 이런 일도 해봤지, 세상에 내가 이것도 했네 하면서 행복해할 것 같아서 극복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인문학 포럼 관계자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감사드리고, 우리 또 송주영 회장님 너무 열정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오늘 좋은 추억 가지시길 바라고요. 특히 이제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거 한 가지는, 저희 인문학 포럼은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4년째, 5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순간순간 도움을 주신 분들이 보이지 않게 계세요. 우리 한기원 우리 이사님 한번 잠깐 일어나 봐 주시겠어요? 일어나 봐 주세요. 예, 우리 한기원 이사님께서 또 100만 원 후원해 주셨고요. 예, 저도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혜경 원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본 강의에 앞서서 강사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박찬윤 강사님은 파리 10대학 몬트리올 대학,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태국 브라파 대학에서 연수 교환 교수를 하셨고요. 세계 아시아 학회 총회 조직위원장으로 대전 최초로 100개국 1000여 명 규모의 학술 대회를 주최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한국 프랑스 학회 회장, 그 외에 대전 충남 생명의습 대표, 대전 둘레산 잇기 대표 등 여러 NGO 단체 대표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때 그 길 등 25권 남짓 저서를 하셨고요. 번역서 수십 편의 논문을 쓰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박광인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박찬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단톡방에도 올려놨었는데 우리 송주영 대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너무 과대 포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오시는 거 보니까 면면이 이런 거 전혀 안 들어도 되실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아마 한 15만 지나면 속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 잘못도 있지만 과대 포장을 한 송주영 대표 잘못이 크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송 대표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서점을 뒤져가지고 제 책을 막 찾아서 사서 읽고, 또 논문도 읽고 발표문도 읽고, 그래가지고 그 결과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예습을 시켰어요. 선행학습을. 근데 선행학습을 하면 본 수업에서 졸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본 수업에서 졸으셔도 됩니다. 선행학습으로 충분히 맛을 보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작하기 전에 송주영 대표 욕을 좀 해야 되겠어요.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대전, 서울, 파리 등 도시의 문화적 성격과 특징 비교, 이 다른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대전 문화의 강점과 약점,
3. 대전이 가진 지식 인프라와 도시 조건의 비례, 문화 브랜드가 약한 이유와 그 강화 방안. 4. 대전 문화 발전에서 시민 인문학의 역할. 5. 동구문화원 인문학 포럼과 같은 시민 인문학 모임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언. 6. 기타 사항. 그렇게 해놓고 물론 이 질문들은 하나의 참고일 뿐이며 교수님께서 자유롭게 주제를 풀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답이 이거 한 학기 내용이다. 어떻게 이거를 한 시간에 다 하란 말이냐. 그리고 제가 불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홍보지에 뭐 꼭지가 6개, 7개 달려 있는데 사실 그 내용도 너무 많아요. 오늘 한 꼭지나 2꼭지 할 수 있을까 열심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그 다음 꼭지가 궁금하시면 한번 더 불러주시고 들을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서 스톱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소개를 잘 해주셔서 제가 그냥 40년 사실은 84학기 42년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했고요. 그때 그 길이를 꼭 집어넣는 이유는 이제 학장하느라고 논문을 못 써서 그동안 쓴 칼럼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책을 그때 그 길이라는 책을 냈는데 아까 누군가 얘기했던 이형권 교수가 왜 그 여자는 빼놨냐? 그때 그 길 그 여자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책이 문광부하고 그 도서관 협회 우수도서로 당선이 돼가지고 그 우수도서가 되면 전국 도서관에 그냥 책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2,000권 이상 인쇄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 그 길을 제가 꼭 집어 넣습니다. 이거는 할머니가 저를 부를 적에 천인이는 왔어? 천인이 밥 먹었어?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씻을 때는 항상 천인이라는 이름으로 쓰는데 시를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고 이 강사를 조금 알면 수업 내용을 받아들이는데 좀 용이할까 싶어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나무는 봄바람에 잎 피우고 꽃 피우고 소낙비 맞으면서 부지런히 열매를 키운다. 나무는 또 단풍 들 때쯤 찬 이슬에 손 시려도 사색하는 철학자가 된다. 흰 눈이 덮으면 나무는 언제나 새로운 부활의 꿈을 꾼다. 나는 정말 나무처럼 살고 싶다. 마침내는 차라리 나무가 되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들 단톡방에 제가 첫 번째 글을 올린 걷고 또 걷는다라는 글이 있었는데요. 현대 자본주의가 부채질한 속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우리는 자동차의 노예, 집의 노예, 직장의 노예, 관계망의 노예로 전락했다. 돈, 획득, 소유, 독차지 따위의 어휘들만을 머릿속에 가득 채운 채 많은 이들이 어느 순간 걷는다는 원초적 본능을 망각하고 속도의 질주만을 경배한다. 또 어떤 이들은 점점 사적 공간에 틀어박혀 때로는 몸을 완전히 망각하고 컴퓨터, 스마트폰, 온라인 기반의 활동에 몰입한다. 여가 시간조차도 그것들이 망해서 벗어나지 못한다. 거미줄에 걸린 곤충처럼 많은 이들이 삶의 기쁨, 삶의 역동과 같은 중요한 것들을 잃고 잊고 살아간다. 보통 평범한 시민으로서 나는 도시건 시골이건 모든 열린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걸을 수 있음을 사랑하고 기꺼워하며 또 향유하고자 한다. 그래서 오늘 같은 방학의 날에는 일상의 책무에서 벗어나 꿈을 꾸며 걷고 추억하고 사유하고 기도하며 행복을 느낀다. 루스와 보들레르, 칸트와 하이데거 등 많은 이들이 걸으면서 세상을 바꾸는 위협을 이루었다. 걷는 시간에 느끼는 건
발걸음 하나하나가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자신으로부터의 도피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되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그림을 하나 띄웠었는데 그 그림 제목이 개인적 가치예요. 아름다운 걸 추구하는 어떤 여성은 빛을 크게 생각할 거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와인잔을 소중하게 생각할 거고, 또 화가는 붓을 소중하게 생각할 거고, 어떻게 보면 창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창이 아니라 벽지였었어요. 벽지였었죠. 이 르네 마그리트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이렇게 사과를 그려놓고 스스에 빠진 뻥, 사과가 아니다. 파이프를 그려놓고 스스에 빠진 삐빠, 파이프가 아니다. 그러면서 제목은 이미지 배반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사과입니까? 아닙니까? 그림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인문학 대표다우시네요. 사과가 아니죠. 그림이죠. 이렇게 그 이미지 배반이라는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아까 띄웠던 이 르네 마그리트라는 사람인데, 그렇죠. 천정에다가 이 모서리, 이 제목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적 가치 그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뭐 언뜻 아까 점심병원 말씀도 하셨는데 창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거울을 보고 눈동자를 들여다보면 절대 이런 장면이 나올 수가 없죠. 이 제목은 잘못된 거울이라는 거였어요. 그 남자 소변기를 뒤집어 놓고 샘이라고 1917년에 그야말로 현대미술을 시작한 그런 화가가 있었는데, 그 화가가 2년 뒤에 이렇게 깜깜하게 해놓고, 윈도우가 아니고 위도우라고 했어요. 위도우. 이 100년 전 얘기입니다. 100년 전에. 그러니까 과부가 되니까 얼마나 창이 막힌 것처럼 답답하겠나 하고 이 화가는 생각한 거죠. 근데 최근에 대학원 수업하면서 이 그림을 보여주니까 그 대학원생들이, 여성들이 거기에 이제 40대 50대도 있었는데, 저거는 잘못된 거라고, 남편이 없으면 너무 밝고 너무 좋은 거라고, 그렇게 세상에 100년 동안 바뀐 거를 제가 확인을 했었어요. 이 듀샹이라는 화가가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이렇게, 원래 셀라비는 is the life, 세가 it is, 라비, 그러니까 the life인데, 그 셀라비를 그냥 이렇게 셀라비 이런 철자로 자기 닉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했던 듀샹이라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제가 금년에 동구문화원 오늘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허탕쳤고 날짜가 바뀌어서, 두 번째는 지난번에 우리 양 원장님 강의 듣고 이제 오늘 세 번째인데, 참 좋아요. 건물을 잘 줬고 각 그 취미 교실도 다 좋고, 근데 여기 딱 들어오면서 아, 창이 없구나, 꽉 막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창과 문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문과 창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 밖에 보인다 안 보인다. 네, 밖에 보인다 안 보인다, 그것도 차이죠. 물론 문도 유리문이 있을 수 있어요. 글자가 틀리다. 그렇죠. 글자가 다르죠. 네, 인문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창은 마음이 드나드는 곳이고
문은 몸이 드나드는 곳이죠. 네. 그래서 예전에 서울 갈 때 완행열차 4시간, 5시간 걸릴 때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창에다 막 호호 불고 뭐 글씨도 쓰고 코 대가지고 돼지코도 만들고 그러면서 그 창을 넘나들었어요. 뭐가?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또 다른 창을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이 하나만 있으면 그 한 창으로 세상을 봐요. 물론 세상에 보이죠. 그러나 대단히 한정되어 보이죠. 근데 영어를 배우면 또 다른 창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다르게 더 넓게 볼 수가 있죠. 프랑스어를 배우면 창이 하나 더 생기고, 제가 라틴어 수업도 대학원에서 몇 개 학기 했습니다만, 마치 우리가 한자를 알면 지금 젊은 애들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이해하는데 편하고 일본 여행하기도 편하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라틴어를 알면 또 다른 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창이 여러 개 있으면 세상을 잘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창이 마음이 드나드는 곳이니까 세레나데, 소야곡은 어디서 불러야 돼요? 창가에서. 그렇죠. 창가에서, 창밖에서, 문 밖에서 부르면 안 되죠. 그래서 조용필을 약사로 만든 이 문 밖의 여자가 아니라 창 밖의 여자인 거죠. 이 노래도 들을 수 있습니다만 뭐 들어보시죠. 들어볼까요? 예, 뭐 대표님이 하라면 해야죠. 어떡하겠어요. 이 화면에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는 안 뜨더라고요. 아침에 와서 시험해 보니까. 그러나 다행히 노래는 나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말은 주어를 많이 생략해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 창가에서? 내가. 누가 떠올라? 그대의 인손. 누가 돌아서? 내가. 근데 눈물이 흘러. 한 줄기 바람 되어 누가 거리에서? 내가. 그러면 그대가 가로등이 되어 내 곁에 머문다는 거잖아요. 우리말은 이 주어 찾기를 잘 하면 상당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로미오와 줄리엣 들락날락 합니까? 이탈리아 베로나를 배경으로 당연히 얘네들이 창가에서 만나야 되겠죠. 근데 셰익스피어 원작에는 발코니가 없고 창가에 나타난 줄리엣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발코니를 이제 관광 상품으로 해가지고 이 베로나에 간 모든 관광객은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 만난 저 발코니를 찾아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리엣이 몇 살이요? 14살이 채 안 됐을 때, 14살이 채 안 됐을 때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춘향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16살. 심청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15살. 줄리엣도 얘네들 나이로 따지니까 우리 나이로 환산하면 15, 16인 거죠. 그때 사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애를 15 가까이 나오면서 이제 36 되면은 옛날에 애를 어떻게 낳았어요? 이를 악물고 낳죠. 15번 이를 악물으면 어떻게 돼요? 이가 다 빠지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 30대 후반이 되면 이가 다 빠져가지고 물 말아먹다가 이제 40 좀 넘어서 돌아가시고 그랬잖아요. 서희, 그 박경리 토지에 6살 서희가 마당에서 막 아장거리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때 대청에 앉았던 할머니가 탁 발을 치고 그 예쁜 손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할머니 나이가 41살. 서희가 6살 때. 그게 불과 100년, 120년 전 이야기죠. 셰익스피어는 문예부흥, 그러니까 중세가 막 무너지는 16세기, 17세기 요때 사람이에요. 그 작가, 그 작품을 이해할 적에는 꼭 이 사람이 언제 사람인가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이해하는 게 좋아요. 이 셰익스피어가 한 말 중에서 제가 기억하는 거는 현실은 픽션보다 더 fictitious하다. The reality is more fictitious than the fiction. 현실이 실제로 그 작가의 픽션 가공보다 말도 안 되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잖아요. 늑구가 탈출한 거 상상도 못했었잖아요. 근데 열흘 동안 얼마나 자유를 느꼈겠어요. 자유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고 그렇죠. 그래서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에 처형된 존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우리가 뭐를 만들 적에 미리 구상을 해요. 의자를 만들 적에 구상을 합니다. 그리고 의자를 만들어요. 이 구상이 본질이고 이 의자가 실존이죠. 근데 신이 없어. 사르트르 생각에. 신이 없으니까 이 본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존만 있는 거예요. 신이 없으니까 자유로운 거죠. 근데 자유로운데 그 자유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유에 처형된 존재라고 하죠. 중고등학생이 학교에서 막 고등학교 때 특히 12시간, 14시간 잡아놓고 그렇게 있는데 대학교 딱 들어오면 일주일에 18시간 수업한단 말입니다. 거의 하루 분량을 일주일에 하니까 얘네들이 시간이 너무 많은데 그 시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게 이제 그 공강 시간을 활용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에 처형된 그런 상태이기도 한 거죠. 늑구도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세레나데 중에서 명랑한 저 달빛 아래 들리는 소리, 이 아주 아름다운 세레나데가 있어요. 안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죠.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이 드나드는 곳이 문이고 마음이 드나드는 곳이 창인데, 그래서 우리 동창이야. 마음끼리 통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정치 시즌이 되면 출마한 사람들이 꼭 뭐라 그래요? 동문 여러분, 동창 여러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꼭 동문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이 동창이라고 내 동창이야 하는 거 하고, 그렇죠, 친구끼리 내 동문이야 이런 말 안 쓰거든요. 네, 그런 게 있고, 그 창이
물론 마음이 되는 곳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한테 창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엔 책이었었어요. 책을 통해서 세상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텔레비전이 나오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세상을 봤어요. 근데 텔레비전은 세상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죠. 좋은 거짓말만 하는 이게 텔레비전이죠.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 스마트폰, 아까도 잠깐 제 글에서 나왔습니다만, 그리고 이 방에 창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방에서는 이제 유일한 게 이게 그나마 창인 거죠. 얘가 들락날락 하니까 집중이 더 잘 되죠. 이게 고장나서 한번 고쳤대요. 근데 또 시원찮아서 오늘 오후에 다시 부른대요. 이 건물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입니다. 국립도서관인데요. 이렇게 책 세워놓은 것처럼 책 세워놓은 모양으로 4동이 있어요. 지상 22층, 지하 6층, 5층이든가 이렇게 해서 이 디지털 시대에도 책을 읽어야 된다 이러면서 그 프랑스 국립도서관 이렇게 지어놨죠. 그리고 가운데 중정원에는 이렇게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창이죠. 그 말하자면 텔레비전. 요새 이 드라마가 인기라고 하죠. 두 번째 창. 순 거짓말만.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창.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스마트폰 놓고 왔을 때, 또 잃어버렸을 때. 그야말로 아까 그 과부 그 그림처럼 깜깜하잖아요. 이게 없으면. 지금 다 사실은 스마트폰 나온 지 아직 20년 안 됐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창은 스마트폰이 됐어요. 그리고 물론 아이패드 이런 게 우리 창이 됐죠. 뉴욕 링컨 센터인데 이 링컨 센터에 노트북 케이블을 한번 더 꼽아보죠. 노시그널로 나오는 것이 접촉 불량인 것 같아서. 네, 아이폰이 스마트폰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삼성이 따라 붙여가지고요. 이 개펜홀이라는 데서 삼성이 이제 새로 벌써 오래전 겁니다만 제품 설명회를 그 뉴욕 필하모닉 연주를 하는 백건우가 연주도 했던 그런 홀에서 죄송합니다. 제 잘못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제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다. 스마트폰은 이때부터 예술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그 뉴욕 한복판에서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19년 제가 거의 매 방학마다 프랑스를 가는데 그 콩코르드 광장에 쫙 그 한글로 그 개도피 선전을 그렇게 미래를 펼치다 하면서 한글로 그렇게 선전을 하는 거를 제가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언박스 싸지 말고 풀어라. 또 언팩트 이것도 패키지로 하지 말고 풀어 제쳐라. 핸드폰 꺼내라. 이러면서 이 발표를 하고 그랬었죠. 저희들 어릴 적에는 전부 다 이 소니 들고 다니면서 기타 하나 들고
막 기타 치고 소니 틀고 그랬었잖아요. 전 세계 가정에 소니가 다 있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 세계 가정에 LG 아니면 삼성이 다 들어가 있죠. 정말 우리의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하고 지금 젊은 세대들의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게 젊은이들을 이해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제가 부전공을 영문학으로 했는데 빅토리아 왕조, 빅토리아 여왕이 있을 적에 그게 이제 영국 낭만주의 시대예요. 그 낭만주의 시대 윌리엄 월스워드 같은 사람들 하늘의 무지개를 보았더니 어때? 마음이 뛰네. 어릴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늙은 뒤에도 그러하리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그랬던가? 하여튼 그런 윌리엄 월스워드 또 조지 바이런 눈물의 시인 그런 사람들이 활동할 때인데 이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Over your innocence to see a world in a grain of sand, to see a heaven in a wild flower, to hold infinity in the palm of your hand, hold eternity in an hour. 이런 시를 썼어요. 첫 사행인데 A grain of sand, 모래 하나 속에서 To see a world, 세상을 보고 거의 스님 수준이에요. 이 사람 시가 진짜 선문답하는 그런 또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며 To see a heaven in a wild flower 그리고 palm, 손바닥 palm of your hand, 손바닥에 무한을 쥐고 그리고 eternity in an hour, 한 시간에 짧은 시간에 영혼을 잡으라 라는 시를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에 살았던 시인인데 이런 시를 썼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 손에 뭐를 잡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잡고 있어요. 스마트폰 속에 다 들어있어요. 거의 성경지명이 대단한 거죠. 근데 제가 또 깜짝 놀란 것은 스티브 잡스가 이 윌리엄 블레이크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아까 그 시가 132행짜리인데 진짜 이 자연과 우리가 공동체다, 거기에 귀의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막 쭉 나와 있는데 첫 사행이 아까 그거거든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이 윌리엄 블레이크한테 그렇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대 손바닥 안에 무한을 움켜쥐고 Hold infinity in the palm of your hand는 잡스가 꿈꿨던 스마트폰 철학이다. 작고 가벼운 기기 하나에 전 세계의 정보와 무한한 가능성을 담아 사용자에게 전달하고자 했다. 단순함 속의 본질, 하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본다는 그런 통찰은 복잡한 기술을 극도로 단순화하여 그 본질만을 남기려는 잡스의 미니멀리즘, 단순주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아이폰이 최고가 아니라 삼성폰이 지금 최고가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삼성 그거 선전하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잡스한테 물었어요. 크리에이티비티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잡스가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Creativity is just connecting things. 이미 있는 것들을 연결하는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When you ask creative people how they did something, 어떻게 그 뭔가를 만들었습니까? 하고 그 창조적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물어본다면 그 사람들은 they feel a little guilty. 좀 죄스러움을 느낄 거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왜냐하면 they didn't really do it. 실제로 그거를 한 것이 아니고 they just saw something. 단지 뭔가를 보았을 뿐인 것이다.
It seemed obvious to them after. 시간이 지나면 분명해진다. 그들은 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있는 거를 연결한 거고 무언가를 보았을 뿐이다. 우리가 텔레비전 시청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시이불견, 보지만 보지 못하고, 청이불문, 듣지만 듣지 못하고. 근데 앞자를 따면 시청이 되고 뒤에 네 번째 글자를 따면 견문이 되는 거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시청이 되는 거고. 텔레비전 볼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죠. 근데 뒤 글자는 견문이 넓어지는 거죠. 보고 듣는 게 많으니까. 그게 대학에 나오는 거죠. 대학에 나오는 말이고. 애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20년이 안 됐어요. 근데 우리 인류 문명사는 스마트폰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어요. 근데 스마트폰 나오고 한 15년 지나서 이제 AI 시대가 전개되고 있잖아요. 이 엄청난 변화를 이제 또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건가 걱정이기도 하면서, 아무튼 이렇게 휴대전화하고 업무용 몇 가지 그 도구하고 MP3 음악을 합친 거가 결국은 스마트폰의 시작이 된 거죠. 이런 스티브 잡스가 지가 만드는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픽사라는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95년에 처음으로 토이스토리라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일약 디즈니랜드를 싹 제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벌레들의 일생, 버그스 라이프, 그리고 17년에 코코, 죽은 자의 날, 이러면서 하여튼 그 이후에 계속 이 히트를 치면서 지금은 이제 픽사하고 디즈니랜드하고 합쳐졌는데, 이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저거 다 이제 동영상이 있는데 이 화면이 지금 음악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찍지를 않겠습니다. 이 토이스토리 어린애들한테 막 꿈을 심어주면서 우주전사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무한대까지 나가라, to infinity, 무한대까지 나갔는데 그 넘어, and beyond, 무한대까지 나가라고 해놓고 그 넘어가 또 있다, 이런 구호를 내세웠던 유명한 영화죠. 이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오늘날의 이 창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중입니다. 이 코코 4번 다 보면서 거의 할머니 나오잖아요. 4번 다 펑펑 울었는데 이 나이 들어가니까 눈물이 많아져요. 그래서 근데 정말 대한민국 위상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대학원 학생 중에 멕시코 학생이 있었어요. 멕시코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보다 한 2.5배쯤 되는데, 멕시코의 서울대학을 졸업한 애가 이제 중앙대학교로 와서 영어로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사학과 선생이나 일본과 선생이나 중국과 선생이 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 제자가 됐는데, 이 코코 영화를 보고서 그 죽은 자의 날과 우리나라 추석, 또 우리나라 시제, 그거 비교해가지고 논문을 써서 하여튼 멕시코에서 히트를 친 그런 개인적인 일이 있던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 여학생이 지금 이제 남편은 카이스트
학위 받고 미국에 가 있는데 며칠 전에 문자가 왔어요. 애기 사진하고 애기 낳았다고. 그러면서 언젠가 교수님하고 이 애기 안고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교수님을 보고 싶다고. 그렇게 아주 한국적인 그런 제재가 있었어요. knowledge보다 imagination이 더 중요하다. The true sign of intelligence is not knowledge, but imagination. 그러니까 창을 보면서 꿈꾸는 거, 또 시인들이 다 그렇듯이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 우리 최인훈이라는 소설가가 있었어요. 환상 없는 삶은 인간의 삶이라 불릴 수 없다. 환상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현실이여 비켜라. 환상이 지나간다. 너는 현실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대 석자교수 오래 한 박이문이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나는 내가 깨어날 수 없는 꿈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알아. 이 얼마나 엄청난 악몽인가. 영원한 이런 시를 쓰기도 했죠. 그래서 꿈을 꾸는 거, 상상하는 거, 그게,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넬라 판타지아. 환상 속 그렇죠. 내 환상 안에서 나는 한 공정한 세계를 보았습니다. 뭐 등등등. 나의 환상 안에는 따뜻한 바람이 일었습니다. 포레스텔라가 부른 노래를 들으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서양의 멋진 가수가 부른 노래를 듣고 싶으세요? 안 듣고 싶어요? 오케이, 안 듣고 싶은 걸로 합시다. 정말 아름다운 곡이에요. 넬라 판타지아. 이 환상이 어떤 건가? 여기 다 18세 이상이시지요? 햇살 가득한 대낮. 지금 나하고 하고 싶어? 네가 물었을 때 꽃처럼 피어난 나의 문자.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런 강의에서 이걸 써먹겠어요. 이 동그란 해로 너 내 위에 떠 있고, 동그란 달로 나 내 아래에 떠 있는 이 눈부신 언어의 체위.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정말 기가 막혀요. 오직 심장으로 나란히 당도한 밤, 너와 내가 만든 아름다운 완성, 해와 달, 지평선이 함께 떠있는, 그렇죠? 해와 달, 지평선이 함께 떠있는 땅 위에 제일 평화롭고 뜨거운 대답.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 단톡방을 초대를 해가지고 쭉 보는데 일주일에 서너 편씩 시가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좋은 일이에요. 일주일에 서너 편씩 시를 감상한다는 것은, 저는 40년 내내 수업 시작할 때 끝날 때 항상 어떤 과목이냐에 관계없이 학생들한테 시를 읽어줬어요. 그러면 한 학기가 45시간이거든요. 대개 한 학기에 한 100편 정도의 시를 애들이 듣게 돼요. 1년 동안 시 한 편도 안 읽는 사람들 또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 학기에 그렇게 100편을 읽으면 저는 애들 마음이 정화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해왔는데,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요, 다 실패했던 사람들, 아인슈타인 4살 될 때까지 말을 못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녀석이라고 선생들이 그랬다. 마이클 조던 농구팀에 못 뽑혀가지고 집에 가서 울었다.
월트 디즈니 신문사에서 상상력 제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로다. 그래서 해고당했다. 스티브 잡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쫓겨났었죠. 지가 만든 회사에서. 그 다음에 유명한 그 MC 사회자 윈프리도 텔레비전에 나올 적합한 인물 아니다. 그래서 뉴스 앵커 자리에서 강등됐고, 비틀즈 소리가 별로야. 쇼 비즈니스 방면에는 미래가 없는 놈들이야. 그리고 투자를 맞았다.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외람됩니다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기준 혹은 우리 규준으로 세상을 자꾸 재단하려고 하고 우리 기준에 맞추려고 하고, 사실은 도토리가 떡갈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떡갈나무만 보면서 이 도토리가 어떻게 얘가 어떻게 떡갈나무가 되겠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는 이제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세상을 보는 창 애플이 나오고 있어요. 이놈의 애플 때문에 이 봄인데도 사과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스티브 잡스 구호잖아요. Think different. 사실은 영어권에서 뭔가 멋있는 말을 하려고 하면 프랑스어식 문법을 차용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라권 Paradise Lost, 원래 영어에서는 형용사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멋있게 하려고 프랑스는 형용사가 뒤에 있어요. 그래서 Paradise Lost. 또 이렇게 희끗희끗 하신 분이 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랑을 뭐라고 그래요? Romance Grey. 이렇게 형용사를 뒤에다 갖다 놓거든요. 그러면 지네들끼리 멋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나 봐요. 이것도 think different. 형용사가 뒤에가 있어요. 다르게 생각하기. 근데 이게 또 기가 막힌 것이, 원래 think는 동사잖아요. 이거 명사를 하려면 thought 하든지 thinking 하든지 뭐 아이디어 하든지 이래야지 명사가 되는데, 동사를 그대로 주면서 이렇게 think different라는 그 구호를 만들었죠. 유별나지만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우리 언어도 규준이 먼저가 아니고 사용법, 용법이 먼저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 놓은 것이 기준인 거죠. 요새 이렇게 관찰되는 우리말 중에서 뭐 행복한 추석 되세요. 이 되세요라는 말이 있어요. 뭐 행복한 날 되세요. 이 되다라는 동사가 to become, 나는 교수가 된다. 나는 남편이 된다. 그렇게 쓰는 건데, 행복한 추석 되세요. 뭐 이렇게 현수막 잔뜩 걸려 있어요. 그건 사실은 틀린 말인데 하도 많이 쓰니까 그냥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성, 그라마티컬리티에 맞지 않아도 acceptable 하면 그게 이제, 옛날에 칠성사이다 하나밖에 없을 때 아주 그 야심작으로 사이다를 하나 길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긴 사이다 이러니까 사이다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긴 사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긴 사이다. 이러니까 사이다 맛이 확 나는 거죠. 언어는 그래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이번이 뒤에 시계가 하나 있게 되는 시계가 없죠. 옆에다 갖다 놨구나. 그런 것도 있어요. 아모레 커스식에서 이제 여성, 지금은 한국 화장품이 프랑스 화장품보다 더 좋아요. 얘네들 와가지고 막 한국 화장품 다 사요.
근데 아모레퍼슬리지에서 화장품을 만들기 시작할 때 30년, 40년 전에 화장품을 그때는 여성들이 많이 썼어요. 마이크가 꺼진 것 같아요. 예, 그 여성들이 화장품을 많이 썼으니까 여성의 자아 실현을 강조해주자. 이렇게 화장 많이 하면은 아주 멋진 여성이 된다. 이렇게 광고를 하려고 여성의 자아 실현을 목표로 자기 세계.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화장품하고 프랑스였으니까 세계라는 말이 몽드예요. 르몽드지 하는 그 몽드. 근데 이게 남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나의 세계 이러려면 몽드 해야 돼요. 몽드. 나의라는 말이 남성은 몽이고 여성은 마거든요. 그럼 문법적으로 몽드 하니까 어감이 어때요? 몽드. 여성의 자아실현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나고 좀 멍청해진 그런 멍한 그런 느낌이 들으니까 파격적으로 마를 썼어요. 문법적으로 안 맞는 건데 그래서 마몽드 그러니까 탁 발음이 떨어지면서 그 당찬 여성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게 그 마몽드가 그렇게 나와서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죠. 마몽드도 지루하실까봐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풀꽃이라는 시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지 않아야 예쁘다. 오래 보지 않아야 사랑스럽다. 당신이 그렇다. 이게 모든 혹은 일부 남편과 아내가 이렇다지요.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부분은 뭐 안 그러실 겁니다만 여기까지가 사실은 책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한 시간 지났네요. 그죠? 네. 그만할까요? 사과 빨리빨리 할까요? 사과. 이렇게 글을 쓸 적에는 사과하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걸 그냥 이렇게 쭉 적어서 이거를 쭉 연결시키면 이제 글이 미궁을 헤매는 글이 아니라 글이 되는 거죠. 사과. 제가 태국에 갔을 적에 정말 비싼 값으로 한국 사과로 사 먹어요. 우리가 두리안 그 열대과일 비싸게 사 먹는 것처럼. 그래서 사과에 대한 자부심을 그때 느꼈었는데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한층 맛을 더하는 과일이 사과다. 사과는 손에 잡히는 알맞은 크기와 육감적인 생김새 그리고 껍질이 빨간 색깔이 대단히 매력적인 과일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입 베어 물었을 때의 사각거리는 소리와 흐르는 과즙은 우리로 하여금 그야말로 오감을 통하여 그 맛을 음미하게 한다. 그래서 사과는 태초부터 유혹이었는지도 모른다. 금지된 과일 선악과는 인간의 이성을 눈뜨게 하는 단초였다. 사과로 추정되는 그것은 인간 정신의 상징인 동시에 노동과 출산, 죽음의 고통을 동반하는 원죄의 상징이 되었다. 불완전한 인간의 이성을 말하는 듯 채 삼키지 못한 그것은 목에 걸려 성대에 애덤스 애플가 되었다지 않은가. 그게 이제 이 사과 그림을 많이 그렸죠. 많은 화가들이. 반대로 그리스 신화에서 사과는 인간의 본성으로서 감성을 축발시키는 매개였다. 신화에 따르면 불화의 여신 에리스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라고 새겨진 황금사과를 내놓는다.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싸운다. 양측이 페리스에게 심판을 맡기고 새 여신은 내가 제일 이쁘다고 하면 너한테 권력을 줄게. 아테나, 지혜를 줄게. 아프로디테, 최고의 미인을 줄게. 대표님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권력, 지혜, 여인. 최고의 미. 그렇죠. 모든 남성이 다 그렇죠. 다 그렇죠. 그 페리스는 아프로디테의 손을 들어주고 당대 최고의 미인 헬레나를 얻어 트로이로 들어간다. 근데 헬레나가 이미 다른 왕의 마누라였잖아요. 왕비를 빼앗긴 스파르타를 포함한 그리스 연합군의 원정으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난다. 사과는
아름다움과 사랑의 상징이 된다. 이 심판하는 것도 많이 그렸어요. 이제 아프로디테가 로마 시대로 이제 비러스가 되는 거죠. 항상 조개 껍질에서 나오고 거품에서 나오고 이렇게 아프로디테의 탄생이라는 그림인데요. 이렇듯 사과는 서양 문화의 두 축인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전통 속에서 이성 혹은 감성의 상징이었다. 그것은 곧 유혹이었고 시험이었다. 사과가 가지는 이러한 상징성은 백설공주가 먹은 독 묻은 사과, 윌리엄 텔이 맞추어야 하는 아들 머리 위 사과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내일 지구가 망해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는 사과에 꽁을 실었다. 그러다가 스티브 잡스의 애플은 최첨단 IT 회사의 이름이 되면서 인류의 미래 정보 사회를 선도하는 한 축이 되고 있다. 사과는 늘 단맛일까? 아니면 인류에게 신맛을 줄까? 이게 제 두 번째 책인가 뭐 거기에 썼던 거네요. 20년도 넘었네요 벌써. 지금 태초 선악과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 신화 얘기도 했는데 그 이야기가 뭐예요? 다 구라죠. 썰이죠. 도시가 탄생하는데도 항상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유성온천 축제? 뭐 백제시대 때 나갔던 뭐 다 그 신화, 구약, 창세기 다 거짓말하는 인간으로 넘쳐나죠. 아까 텔레비전 얘기했지만 드라마, 영화, 소설, 드라마 모든 사람들이 막 특히 우리 여성들이 한국 드라마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죠. 한국 드라마에 막 환장을 하는데 그게 다 썰이고 구라고 또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은 꼭 사랑하잖아요. 근데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이 있나요? 그런 것도 한번 그 사랑이 없으면 사실은 문학과 예술은 다 날라가죠. 그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랑은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 러브스토리? 백혈병으로 죽죠. 베르테르의 슬픔? 친구 총 쏴가지고 죽죠. 공무도화가 공경도화 타이사 장례공화 빠져 죽죠. 모든 멋진 아까 나온 줄리엣 죽죠. 진짜 죽음을 각오. 저도 한 번쯤은 죽음을 각오했었어요. 그래서 사랑을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95일 만에 감옥에서 나왔는데 40kg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자네 그 학생이랑 계속 사귄다면 자네는 교수가 될 수가 없네. 아직 우리 그때 이제 군사 독재 시대였었으니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 가족 관계를 다 보기 때문에 만약에 교수가 되고 싶으면 걔는 관계를 끊게. 막 사면초가 있었어요. 제가 집에서 장남인데 그리고 꽤 모범생이었는데 집에서도 깜짝 놀라고 친구들도 깜짝 놀라고 근데 별일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조개 껍질 먹고 이거만 몇 번 했는데 하여튼 95일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선배 설출판사라고 박경리 토지 출판한 출판사인데 너 교수 안 되면 어떠냐? 밥 못 먹고 살 것 같아? 내가 볼 때 너 밥 먹고 살 것 같아. 교수 되고 그런 거 포기해. 그 선배 그 한마디가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내가 데려다가 키웠으니까 서클에서 교수 포기하고 이 여자를 택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동생도 제 편이 돼주고 이제 부모님도 제 편이 돼주고 친구들도 제 편이 돼주고 이제 이래서 결혼해서 남의 낳고 아직까지 살고 있어요. 아직 못 주저지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박수 세가지고 그 다음 말
40kg가 안 돼가지고 정말 애도 못 낳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애 낳고 잘 살면서 제가 다른 여자를 안 쳐다볼 줄 알았어요. 근데 40, 제가 이래도 40 넘었거든요.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다른 여자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글라스를 끼기 시작했죠. 안 들키려고. 하여튼 프랑스 단어로 사랑이라는 말은 라무르예요. 라무. 근데 죽음이라는 단어는 라모르예요. 라모르. 우 모음이냐 오 모음이냐만 달라요. 이 사랑과 죽음이 신통하죠. 하여튼 지금 제가 하는 것도 썰이에요. 다. AI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제가 서정적이고 전원적인 한국 시골 풍경 박경리 토지 첫 장면은 어떻지? 그러니까 이게 AI가 대답해 준 거예요. 토지 첫 장면은 아주 조용하고 서정적인 시골 풍경으로 시작합니다. 독자를 급하게 이야기 속으로 밀어넣기보다 한 폭의 그림처럼 한국 농촌과 자연과 시간의 흐름을 먼저 펼쳐 보입니다. 초반 분위기를 살펴보면 뭐 어쩌고 이렇게 기가 막히게 사람 이야기 전에 땅과 시간의 숨결부터 느끼게 하는 시작입니다. 토지 안 읽어본 사람은 이게 혹 가요. 근데 박경리 토지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1897년 한가위 하면서 가을 풍경, 한가위 때 이제 감나무에 감이 좀 달려있고, 그러면서 그 첫 장면을 보면은 그 차례를 거의 한나절 점심때쯤 돼서 지내요. 옛날엔 그 전기도 뭐 없었고 그래서 준비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점심때쯤에 차례를 지내고 그 다음에 성묘하고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음식을 나눠 먹고 뭐 이제 잔치를 하고 그거 오후에 하거든요. 그게 토지 첫 장면이에요. 근데 이렇게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는데 그걸 모르면 애들이 리포터로 이거를 쓴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뭐 원하면 첫 문장의 실제 문체 느낌을 살려서 짧게 재구성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재구성해봐 그랬더니 아직 이른 봄이었다. 겨우내 얼어있던 땅은 서서히 숨을 풀고 논두렁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부드럽게 번졌다.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하면 더 고전적인 문체로 혹은 더 시처럼 다듬어서 다시 써줄게요. 제가 그만둬. 이렇게 AI가 알고서 명령을 내리면 그거 좀 거칠지만 대답을 하고 그 대답을 자꾸 다듬어줘야지 돼요. 근데 생판 모르고 여기에 의존하면 완전히 이게 거짓말을 하는 그 우리 송 대표께서 가끔가다 재미난 이야기를 하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재미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이거 재밌자고 하는 그림이에요. 남자와 여자 두뇌래요. 이 여자의 두뇌인데 전화하려는 자세, 그 다음에 누구에게 소속되고 싶어 하는 거,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 그 다음에 목욕하고 싶어 하는 거, 그 다음에 망설임, 질투, 핸드백 같은 거 사고 싶어 하는 거, 다른 사람 말 들어주는 거, 성적인 오망, 이만큼이래요. 남자? 그 다음에 뭐 쇼핑 욕구, 이게 이제 여성의 두뇌래요. 남성 이거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여성이 다른 사람 말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청객이 다 여성이잖아요. 남자들 방청객에도 앉혀놓으면 그 방송 망하는 거죠. 남자들이 다른 사람 말 들어주려고 하는 거 요만큼. 그 다음에 여성이 제일 형편없는 게 방향 감각. 여성도 주차할 때 참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향 감각 그렇고,
그다음에 남성들 꽤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구차한 변명. 그다음에 잘 안 보이네요. 여기 더 보이네. 남자들이 다리미질, 자기 옷 다리미질 하는 거 요만큼. 그다음에 가사일 도우려고 하는 거 요만큼. 그다음에 이게 남성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여성들은 잘 모를 텐데 남자 화장실 가면 이제 소변기가 있잖아요. 그럼 밑에 한 3분 밑에서 3분의 1쯤 되는 지점에 파리를 그려놨어요. 그럼 남자들은 그냥 소변을 봐도 되는데 기어코 그거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아주 쓸데없는 욕망, 그게 남자 머릿속에 있대요. 그리고 그 차 경주하는 것처럼 위험한 거를 시도하는, 이게 이렇게 남자 머릿속에 있답니다. 이 썰 얘기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이 보드리아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시뮬라커 또 시뮬라시옹이라고 현대 사회를 벌써 오래전에 진단했어요. 현실을 모사한 이미지나 기호가 원본보다 더 강력하게 작동해서 원본 자체가 사라져도 계속해서 의미를 생산하는 복제물.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계속 그 사람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만나는 게 아니죠. 요새 애들은 다 문자로 해요. 음성으로 잘 안 해요. 그러면서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다 시밀라크라는 거죠. 그래서 저커버그 그 페이스북 만든 미국은 대학 졸업식에 총장이 축사나 혼실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에 저명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제 하는데, 그 저커버그가 와가지고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진짜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 제 글에도 있었지만 이 이미지 망에 사로잡혀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이게 다 가짜죠. 인스타, 요새 애들 인스타 막 어디 가서 사진 찍고 시아버지가 언제 밥 먹을 수 있어요? 며느리가 사진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시아버지가 밥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막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다 올리고 하는데 그게 다 조작이죠. 그게 그 개인이 아니죠. 진짜 그 사람은 이렇게 침 튀기면서 막 언성 높이면서 술잔 부딪히면서 하는 그 자리가 진짜 만남인 거죠. 광고들, 그 제네시스 8.0인가 8천인가 뭐 이거 쫙 막 광고 이미지 나오잖아요. 또 리혼진인가 여성 화장품 막 광고하는데 그거 바르면 그렇게 됩니까? 안 됐죠. 근데 그걸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사회가 시뮬라시옹의 사회다. 전국에서 와서 성심당을 사잖아요. 소보로가 맛있습니까? 진짜 튀겨서 별거 아니죠. 근데 이미지를 사는 거죠. 이미지를. 지금 이것도 이제 크게 보면 불화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라고 느껴집니다. 사실은 이 보드리아르 이 모든 이 광고들을 이게 볼 수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볼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리드가 아니라 기호체계로 소비를 한다. 그렇죠. 이렇게 이게 지금 현대 우리 사회죠. 크게 보면 불화의 사회, 가짜의 사회, 이미지의 사회. 뭐 좋고 나쁘고 그런 거는 개입시키지 않고 현대사회가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래, 여기까지만 우선 하시죠. 뭐 이만 하시고
너무 조금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꼭지가 너무 많았었어요. 꼭지가 너무 많았고 이 이야기도 재밌는데 이거 뭐 그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만. 요거까지만? 벚꽃이 지면 버찌가 열리죠. 그 버찌하고 같은 게 체리죠. 서양 버찌. 체리. 그래서 이 체리가 달리면 그걸 따가지고 이렇게 귀걸이처럼 이렇게 다뤄주기도 하고 그렇게 장난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 버찌를 한국, 중국, 일본이 브랜드를 많이 소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루이비통에서 이렇게 자기네 상품으로 작년 니스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이 버찌 계절에 말씀드리면 길어지는데 프랑스가 독일한테 처음으로 보불 전쟁에서 처음으로 졌어요. 근데 프랑스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항복할 수가 없다 하고 1870년에 5월 달에 파리를 시민들이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항을 하면서 파리 꼬민이 생기죠. 그 파리 꼬민을 소탕하기 위해서 5월 마지막 일주일 동안 정부군하고 독일군하고 합동으로 그 시민군을 싹 몇만 명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럴 적에 이제 루이스라는 한 자원 간호사가 이제 거기서 사람들을 심금을 울리면서 활동을 해요. 그때 이제 장 클레몽이라는 그 꼬민 장교가 너 죽으니까 가라 했는데 괜찮다. 죽은 걸 각오하고 일을 하겠다. 뭐 그러면서 라세종 데 세리스 이 뭡니까 체리의 계절이라는 그 유명한 샹송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이모를 위한 행진곡처럼 밑대랑 대통령이 죽었을 때도 그 노래로 이렇게 하고 하는 그 유명한 체리입니다. 버찌 이렇게 있었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강의를 해주신 박사님께 부탁드리고요. 저는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는 창이다라는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으로 닿았어요. 그래서 제 애기들한테도 외국어를 많이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오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박찬현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 많이 들으셨을 거라 좋은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 이제 강사님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사진 찍고 강의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저쪽 나와서 사진 한번 찍으시죠. 질문 시간. 오늘 강의 들으시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아니고요. 네. 아까 시장에서 한 학기는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기대합니다. 다음에 또 강의 부탁드린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어느 분 질문?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언어 하나를 배우면 상을 하나 얻는다고 했는데 종교를 하나 더 알으면서 그것도 상을 하나 더 얻는 뭐를 종교 종교를 하나 더 열으면 그거는 효과가 어떤지. 그 마부종자잖아요. 교육 중에서 최고의 교육이 이제 그래서 종교잖아요. 으뜸 가는 교육. 그러니까 당연히 새로운 창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창을 가질 수 있는. 그거에만 빠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빨간 선글라스를 끼면 대부분 빨갛게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되고 그냥 여러 창 중에서 창을 하나 더 하는 거. 세상을 더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강사님께서 우리 톡방에 시를 한 편씩 올려주는 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송점순 회장님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저분이 지금 우리 톡방에 시를 한 편씩 올려주시는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말씀하세요. 저 오늘 강의 들으면서 저도 이거 외국어를 꼭 배워야 되겠다라고 저는 그것을 느꼈는데 또 신랑은 잘 안 보이나 봐요. 네. 자세히 보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참 불란서 참여하고 우리 국산창이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고요. 창을 새로운 창들을 많이 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있으면 정말 기대되고요. 근데 현대의 어떤 문명의 변화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아까 얘기하시면서 현재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스티브 잡스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대로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잡스 이전, BJ라고 해야 된다. 잡스 이전의 세계하고 그 이후가 완전 다른 세계다. 저도 이제 거기에 공감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사람이 왜 영생 이런 문제가 고대부터 계속 되어왔잖아요. 근데 요즘에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 기억이 말하자면 기계와 같이 가기 때문에 이제 인식에 의해서 그 영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자손을 통해서 영생을 누렸는데 앞으로 미래 사회는 이제 자기의 인식, 정체성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 인식이 남아있어가지고 우리 두뇌가 컴퓨터를 갖다가 그게 어딘가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가지고 계신 것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질문은 감사합니다. 이제 인식이 남아 있어서 그게 계속 이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일종의 영생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죠. 이건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테세우스의 배라는 게 있어요. 이 테세우스가 이제 트로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배를 보관하기로 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배의 나무짝이 썩고 낡아요. 그래서 그거를 딴 걸로 교체시켜. 계속 교체시키다 보니까 50% 이상 교체를 하게 됐어요. 이 배를 테세우스의 배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세월이 또 더 가서 다 교체해버렸어. 그게 테세우스의 배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벌써 이제 2000년 전부터 시작이 된 건데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 인식을 기호화해서 남겼다. 또는 화성에 갔는데 못 돌아오는 상황이 됐어. 그러나 여전히 그 커넥션은 돼. 연락은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정보가 여기 있어 컴퓨터에. 그것을 과연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이제 그 테세우스의 배처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영생이라고 했을 적에 사실은 휴먼이라는 개념을 거기에 이제 집어넣으면 그건 아니다 하고 답이 딱 나오는데 이게 이제 사회가 지금 바뀌니까 AI 시대로 바뀌고 로봇화 되고 이러니까 이 휴먼이라는 개념도 결국은 변할 거라고 봐요. 이미 우리 의족을 하거나 뭐 의술을 할 적에 그 정도까지는 그냥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다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인문학이 갖고 있는 그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 질문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그러면 질문 없으신 걸로 보고요. 저기 자동차 가지고 오신 분들 왜 우리 톡방에 저번에 자동차 번호 메모하셨었죠? 메모 안 하시고 오늘 오신 분은 그러니까 미리 등록을 하셔야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 사진 먼저 찍을까요, 회장님? 네. 의자 가지고.
하나 둘 김치 됐습니다. 일부러 김치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병을 가서 일어났는데요. 오늘 저기 메뉴가 피자가 많습니다. 왜냐면 인생 끼라고 피자를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덜 펴진 분들은 많이 잡수시면 인생이 펴질 겁니다. 인생이 이미 펴진 사람들은 마음이라도 많이 펴십시오. 많이 잡수세요. 감사합니다. 건배가 있어요? 건배 없어도 되지? 건배해야지. 건배하라고 그러죠? 건배도 한마디 해야지. 됐으니까 이제 뭘로 해야 되냐? 물로? 커피? 아무거나 해 그냥 아무거나. 자, 우리가 빠삐용으로 하겠습니다. 빠삐용이 뭐냐면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서하면서 삽시다. 이게 얘기요. 네. 그러니까 위하여 하면 여러분들이 빠삐용 하세요. 네. 자, 우리 인문학 포럼을 위하여. 빠삐용. 빠삐용. 빠지지 않게 중요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오늘이 여기에 오셔서 특강을 들으시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제 마인드가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그 조직은 살아난다거든요. 제가 좀 홍보를 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홍보 좀 하나 하고 건배제를 할게요. 저희 이 자리에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제 아직 잘 모르겠는 분들은 그렇고 아는 분들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우리 부원장이신 임준수 부원장님께서 공업사를 하세요. 그래서 일어나주세요. 제가 홍보하려고 합니다. 본인들은 못해서 제 자동차 검사 이런 거 저 항상 여기서 하고 있고요. 서비스가 너무 좋으십니다. 어떤 때만 깎아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저희 부원장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남대전 장례식장 운영하시고 신라번 옆에 그 요양원 신라번 원장님이 계세요. 여기 일어나세요. 금영구 이사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사님이세요. 저희 은영 강사님이세요. 그 전에 연세 같은 데서 불편하시거나 그런 대신요 전화 주세요. 요양병원을 하고 있고 장례장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 영업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일어나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서로 돕다 보면 선한 영향력이 끼쳐서 그 조직이 살아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어난 김에 저는 실내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 운항을 나서 처음 얘기했는데요. 이걸 우스갯소리로 한 거고요. 제가 건배제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모인 게 사실은 다 행복을 위한 거잖아요. 지금은 황금보다 아름다운 것은 지금이라고 하는데 제가 우리의 지금의 행복을 위해서 하면은 여러분들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지금의 행복을 위해서! 위에 혀라고 그래가지고 위에 열을 비교하다가